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네, 밤새 안녕하셨나요? 네. 지금 증시 현황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증시 현황을 보고, 또 다른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증시가 하락할 때는 역시나 제가 밤새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나,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주식 초보 같은 분들은 역시나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게 최선이다. 라고 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불안한 상황이죠.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차트를 쳐다보면서 투자를 계속해서 어, 자신의 월급 범위를 넘어서서 하거나 뭐 대출을 받아서 하거나 뭐 연끌을 받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좀 무리한 레버리지 행위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조금 투자를 일단 멈추고 있고요. 조금 진정되는 상황이 좀 보이면은 그때 계속해서 이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시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산업은 1.18%,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은 0.84%, 그 다음에 S&P 500은 0.9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1%대나 뭐 0.8%대, 0.9%대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어떻게 보면 S&P 500이 하락을 했으면은 개별주들은 더 많이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면 좋을 것 같고 전체 S&P 500 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 맵을 보면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을 알파벳이죠. 네, 구글을 매수했다라고 하죠. 1,700만 주 정도.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구글만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85달러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꾸준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반에 구글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빅테크가 하락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과거랑 달랐던 부분이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는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2025년 4월 달에는 하루에 뭐 2, 3% 떨어지는 거는 그냥 장난이었어요, 거의. 막 하루에 5%, 10%막 빅테크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런 상황보다는 지금은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은 이게 아무래도 그 불확실하다는 거, 그 다음에 AI 버블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한편에서는 또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사람들의 심리가 좀 반반으로 갈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들을 한번 좀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해외 증시 뉴스를 봐보면 피터 틸도 손정희도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마사요시죠. 예, 손정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한 건 전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손정희 회장이 과거에 그 위워크 같은 경우에 조금 약간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보면서도 이 사람은 조금 투자를 조금 대범하게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터 틸마저도 엔비디아를 전량 매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피터 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피터 틸의 행보를 여러분들도 한번 잘 쫓아가 보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 꺾이고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AI 거품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AI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다음 투자의 달인 버핏 투자 소식의 알파벳 주가, 구글 주가가 3.1% 상승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11월 20일 날 또 나오죠. 네, 그래서 실적, 금리까지 겹치면서 뉴욕 증시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꾸준히 봐왔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두려워할 만한 소식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약간 다른 점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시가총액을 5조 달러를 찍었었죠. 지금 미국의 상장기업 시총 탑 100을 봐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4.5 트릴리언 달러로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근데 애플도 3.95 트릴리언 달러로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77 트릴리언 달러. 근데 구글만 3% 이렇게 올랐죠. 그다음 아마존은 2.49.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지금 의외로 계속해서 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기존에 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칩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브로드컴이 의외로 계속해서 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 깊게 공부를 해나가시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에 거의 최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인재도 그렇고 AI 칩에 대해서도 그렇고 메타가 굉장히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그 돈이 과연 언제 회수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TSMC, TSMC도 시총 지금 8위까지 올라왔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칩 관련된 기업이 두 개나 있어요. 브로드컴과 TSMC.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칩이라기보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더 크기 때문에 칩보다도, 물론 칩의 대장주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브로드컴과 TSMC가 좀 더 이 AI 칩에 연관이 많이 돼 있다. 테슬라 9위죠. 네, 그다음 버크셔 해서웨이가 10위. 버크셔 해서웨이는 정말 10위 밖으로 잘 나가지 않네요. 굉장히 튼튼한 기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붕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죠. AI 거품 우려에 일제 하락, 엔비디아 실적 9월 고용보고서 촉각, 엔비디아 관련된 경계된 엔비디아에 대한 경계 이런 걸 보여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금 심리를 얼마나 약간 조장하려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가 실제로 실적이 안 좋으면 이게 경계를 할 만하겠죠. 근데 실적이 과연 안 좋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우리가 정말 조금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하나죠. 네. 월마트가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오프라인 상업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월마트 실적 발표도 우리가 보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 얼마나 소비를 지금 줄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마트 실적 발표도 향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백악관 경제 참모가 AI 생산성 향상, 고용 일시 침체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 가지 말이 있죠. AI를 통해서 생산성도 향상될 건데, 근데 그로 인해서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시장이 같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모두 다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투자에 대한 공부를 이어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오늘 제가 조금 얘기를 나눠볼 만한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만한 주제는 바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금 땡땡 같은 투자 피하는 법, 그러니까 XX 같은 좀 안 좋은 투자 피하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품 투자를 왜 경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AI 거품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거품이 낀 기업이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나 뭐 팔란티어 이런 기업을 저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적이 명확히 나오는 기업은 사실 거품이라기보다 기대가 너무 크다.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근데 AI라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잠깐 이렇게 돈을 벌게 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한번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철학적, 인문학적 통찰과 데이터 기반의 접근,
이 부분으로서 접근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과거 거품과 현재 AI 빅테크 거품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 내 시장 구조와 투자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장기 투자를 위한 어떤 행동 전략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어, 저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전 일단 펀더멘탈 중시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나 해당 기업이 수익성, 현금 흐름, 경쟁 우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적 관점을 위해서 단기적인 변동성보다 기업 가치 성장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문학적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탐욕과 공포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저는 공포 상태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근데 탐욕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탐욕 지수가 막 60, 70을 이렇게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 탐욕과 공포 상태, 이 심리 상태를 이해하면서 어떤 함정이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정량적 지표, 그러니까 실적이죠. 지표와 정성적 분석을 병행했습니다. 이 정성적 분석도 전 좀 요즘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버핏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어떤 해자를 갖고 있는지. 사실 요즘 같이 기업이 이렇게 많을 때 해자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기업을 찾기는 굉장히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수직 통합이나 뭐 전기차,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우주 관련된 산업을 계속해서 진출하면서 나름대로의 경제적 해자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경제적 해자로서 발현이 될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중치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또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주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철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 시장에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시장을 이긴다 그런 얘기보다도 내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서 최대한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닷컴 버블 사례를 봐보면 지금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1999년도, 사실상 이렇게 94년도부터 쭉 상승을 하다가 2000년도 때 이렇게 피크를 찍었죠. 예, 그래서 95년도 나스닥 지수가 1000 미만에서 출발했다가 2000년도에는 5000 이상까지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3월 최고점 이후에는 2002년도 10월부터 1139까지 이렇게 하락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76%나 5년 만에 76%나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7년 뒤죠. 1995년도에 7년 후인 2002년도에 76%나 이렇게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사실상 지금 AI 버블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까지 15년 정도 소요됐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죠. 기초 체력이 없는 기업들은 대부분 파산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시스코처럼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은 파산을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초 체력이라는 걸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품의 요인이 기초 체력이 될 텐데, 거품의 요인 첫 번째는 인터넷 기업, 그러니까 인터넷.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의 기술인데, AI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AI랑 약간 개념이 좀 달라요. 인터넷은 약간 추상적인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 스마트폰이나 공장에 들어가는 제조업에 활용되는 그런 자동화된 기기들, 그런 것까지 다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AI는 거품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투기적 열풍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익 없이,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실질적인 정량적인 지표 없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다. 그 다음에 과도한 IPO, 인수합병이나 어떻게 보면 실제로 IPO,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벤처 자금의 과잉 공급.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어떻게 보면 기관 거래하시는 분들, 그다음 미국에 거래하시는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의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돈이 막 오픈 AI에 돈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AI 시장에 돈이 쏟아지다 보니까 기본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죠. 근데 그리고 과거에는 벤처 자금 정도의 규모였지만 지금은 사실 그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막 5천조, 7천조 막 일경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자금 규모 자체도 달라졌고, 왜냐하면 이건 시대상의 변화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뭐 1990년도에다 지금 2025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수십 년이 흐르기도 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거의 한 20년, 25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 20년, 25년이 이렇게 지나는 동안 기술은 상당 부분 발전을 했어요. 인터넷을 필두로 해서 스마트폰, 뭐 VR 시장, AR 시장,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빅데이터, 그 다음에 지금 AI까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거품으로 인터넷 버블이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복잡해진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닷컴 버블에서 배운 부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벤처 캐피탈의 39%가 인터넷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르죠. 예. 그래서 1999년도에 IPO 수가 지금 457건의 인터넷 관련 IPO가 진행됐다라고 합니다. 2000년 1분기에도 91건이나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일부 신생 기업의 예산 90%나 마케팅에 사용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막 90% 태웠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기업의 저는 가장 큰 차이점, 그러니까 닷컴 버블의 기업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마케팅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했어요. 인터넷이 시대를 이끌 것이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실적 없이 말이죠. 물론 인터넷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 건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인터넷이란 게 없었으면 스마트폰도 없었을 거고 VR, AR 이런 거 택도 없죠. AI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주 인터넷. 지금 우주에다 인터넷망을 깔자. 이런 인터넷망을 깔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 뭐 그다음 우주에 실제로 뭐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우주에 막 우주선 날리고 있죠. 네. 우주선이 아니라 계속해서 로켓 쏘고 있는데, 인터넷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상당 부분 어려운 산업들이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마케팅을 예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 기업들이 R&D 예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고 생산성을 보여주는 데 예산을 많이 쏟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품 붕괴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76% 하락했다. 그러니까 마케팅, 허황된 곳에 돈이 투자됐다 보니까 그 허황된 거품이 쑥 빠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빅테크 시장이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AI 열풍이 이끌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2015년도부터 M7이란 얘기들이 스멀스멀 나왔어요. 그래서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2025년도에 S&P 500의 36.6%를 차지하면서 2015년 12.3%에서 급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24년 동안에 이 M7의 총 수익률은 697.6%로
S&P 500 178.3%보다 월등히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신기한 것은 사실 M7의 총 수익률이 아니라 개별주 수익률로 보면은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업도 있을 거고 더 작은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S&P 500을 뛰어넘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통해서 M7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주의할 수 있는 점은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거품이나 변동성, 위험이 커지고 지수 전체가 소수 종목에 의존하게 된다. 사실 이거는 지수라는 단어도 있겠지만 현재 미국 시장, 미국 기업 시장 자체가 그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AI 기업, 그다음 미국에서도 뭐 빅테크 AI 기업들이 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테크 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업을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나 뭐 그런 기업들 말고는 별로 없어요. 어, 한국에는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뭐 아마존, 메타 그런 기업들 별로 없죠. 그런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 특정 기업들이 이렇게 독식하게 되는 또는 소수가 이렇게 특정 이렇게 산업을 이끌어가는 상황은 계속해서 조금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 닷컴 버블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워지고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왜냐하면 이런 빅테크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은 A급, S급 최고의 인재들만 고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최고의 인재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 인재밖에 딱 될 수 없는데 모두가 1%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나머지 그럼 99%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의논, 토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거품 조짐과 투자자들의 대응,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AI 열풍 속에서 일부 전문 투자자들은 1998년도부터 2000년대 헤지펀드 전략을 모방해서 고평가 종목을 적시에 매도하고 저평가 종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연구에 따르면 당시 헤지 펀드들은 거품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보다 타이밍을 조절해서 분기별로 평균 4.5% 이상의 초과 수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거품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를 우리가 조금 기회로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조그만 기업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될 것들,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래서 금이 있는 곳에 삽을 파는 하드웨어 기업 등 연계 산업에 분산하는 전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금 투자, 뭐 코인 투자, 코인은 최근에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 AI 관련된 기업들이 과거의 인터넷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투자받은 기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AI 뭐 하드웨어, 그다음 AI 로봇, 그다음 AI 뭐 우주 관련된 거, 우주 산업 관련된 거, 그다음에 AI 뭐 인사이트 관련된 거, AI 데이터 관련된 거, 그다음에 AI 플랫폼 관련된 거, AI 서비스 관련된 거.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연계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과거의 거품과 같다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연계 산업들이 좀 많은 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거품의 징후를 경고하고 있죠. 네, 뉴스를 계속해서 보면은 거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버블이 터지기 전 1999년에 불과하다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올지 안 올지를 판단하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좀 더 객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집중과 분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요. 상위 5개 종목이 이만큼 포션, 지금 27%나 차지를 하고 있죠. 다음 5개 종목, 뭐 상위 5개, 그 다음 5개도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자, 그 다음 13%, 나머지 490%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490개의 기업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상위 5개가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저희가 S&P 500 맵에서 봤지만 상위 5개의 기업들, 지금 뭐 엔비디아, 뭐 애플,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구글, 뭐 아마존, 그다음 테슬라, 브로드컴. 지금 대부분의 이 상위 다섯 개부터 10개까지의 기업들이 S&P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 버크셔 해서웨이까지. 네.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또 일라이릴리는 비만약, 헬스케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하고 있죠. 그만큼 헬스케어 쪽은 사실 사람 어떻게 보면 신체, 사람의 이 건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요.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S&P 500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40%, 사실 40%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위 5개 기업이 27% 차지한다. 이러한 과도한 집중은 특정 기업의 부진이 지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와 ETF, 그다음 인덱스의 비중 조절은 거품 위험을 완화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투자를 공부하고 이렇게 한지 사실 저도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끊임없이 조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잘 지키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을 끊임없이 20%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 인덱스, 인덱스 펀드, 예를 들어 스파이나 뭐 VO, 그다음에 뭐 QQQ 같은 거, 네. S&P 500 지수에 전태 투자하는 그런 지수 투자, 그거를 끊임없이 조금 지금같이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는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품 위험을, 그러니까 시장의 거품도 있겠지만 내 포트폴리오에 거품이 낀 거를 조절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거품 낀 기업들이 실적 발표 때마다 보면서 거품 낀 기업들이 좀 있으면은 조금씩 덜어내면서 거품 위험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품형 투자 피하기 전략과 체크리스트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을 재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때 매출 성장과 현금 흐름이 현재 어떤지 예를 들어서 현금이 지금 하나도 없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럼 그 기업은 현금이 왜 없을까? 연구개발 많이 해서 현금이 없을까? 아니면 진짜 좀 잘못된 상황이라서 현금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공부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률과 경쟁 우위를 확인하면서 과도한 기대를 좀 경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험 분산과 자산 배분, 업종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고 소수 종목 편중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집중 투자를 하냐, 분산 투자를 하냐, 이거에 대한 투자 방법론도 있겠지만, 이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사실 특정 뭐 5개 이하 종목으로 집중 투자를 하시겠지만, 저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잃지 않는 투자, 지금처럼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 특히나 잃지 않는 투자를 조금 저는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산을 배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심리적 함정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적 함정을 인식하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심리적 함정에 빠질지 모르겠다. 이미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빠졌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 그래서 내가 특정 기업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 대표적으로 팔란티어죠.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상승했을 때 70달러, 뭐 100달러,
150달러, 그 다음에 거의 200달러 가까이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팔란티어 살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가치를 착각하는 거죠. 그냥 오르니까 사는 게 아니라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자세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는 거. 그리고 그걸 통제해서 장기적 시각을 유지하는 거.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 네 번째로 마진 오브 세이프티. 그러니까 결국은 여윳돈. 예, 내재 가치 대비 충분한 할인율에서만 매수하고 근데 사실 할인율을 알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할 수 있을 때 여윳돈을 갖고 매수하자. 근데 여윳돈의 범위도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도 현금 2, 30%를 항시 좀 보유하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현금을 항시 보유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해두고 매수를 하자. 그리고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여유. 결국엔 지금처럼 시장 변동성이 심할 때를 대비해서 현금 여유를 확보하자라는 거죠. 다섯 번째, 거품 신호 감지. 가격보다 내러티브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분산하기 시작한다면 주의하자. 사실 지금 상황도 어느 정도 이 다섯 번째에 해당할 것 같아요. 가격보다 내러티브. 그러니까 지금 AI라는 내러티브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AI는 과거의 인터넷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생산성 향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걸 생산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AI 칩이나 반도체 칩 같은 거,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를 실제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가격으로서도 보여주고 있고 내러티브로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과거의 거품과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거품형 투자 피하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생각을 공부를 해보면서 정리를 현재까지 해보면 과거 닷컴 버블과 현재의 AI 빅테크 열풍은 많은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투기적 낙관과 과도한 자본 공급, 여기에 보이는 투기적 낙관은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투자한 그런 투기적 낙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도한 자본 공급과 소수 기업에 대한 집중은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역시나 중요하고요. 펀더멘탈에 기반한 분석과 분산 전략,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심리적 통제.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는 통제할 수 없잖아요. 나 자신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통제하고 거품을 피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누리는 것을 좀 핵심으로 갖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을 이해하고자 매일 데이터를 보고 있고요. 시장의 데이터를 보고 있고, 그리고 돈보다 이해를 추구할 때 시장의 본질을 더 잘 파악하고 거품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기업이 지금 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고 있을까?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 그거를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해나가면은 시장의 본질을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경제적 해자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경제적 해자라는 게 결국에는 그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되는 CEO 있죠. 네, CEO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나 투자의 대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대가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말들을 통해서 기업과 그 기업의 본질적인 이해를 조금 이어나가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투자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기적인 시선. 장기적인 시선은 사실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참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기 어려운 부분을 얼마나 잘 참을 수 있을지. 인내심.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인내심. 그 인내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도 해보게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XX 같은 투자 피하는 법, 이 거품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봤고요. 본질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와 현재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미니버핏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